박선옥은 흰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71세의 그녀는 간병인으로 30년을 살며 두 아들을 키워냈다. 남편 없이 혼자 감당해온 세월. 일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시간들.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그녀에게 큰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정이가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애들 돌볼 사람이 없어. 엄마밖에 없어요. 선옥은 무릎이 아직 성하지 않았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재활치료는 미루고 바로 퇴원 수속을 밟았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다. 두 손자와 며느리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민석의 아내 다정은 교사였고 임신 중 심한 입덧으로 병가를 내고 있었다. 선옥이 도착하자마자 집안은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8살 하민이와 5살 하율이가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가 와서 정말 좋아요. 민석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정말 산다. 고마워요. 선옥은 아픈 무릎을 참으며 집안일을 도맡았다.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기, 학교 보내기, 빨래, 청소.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에 그녀는 행복했다. 처음 몇 주는 평화로웠다. 손자들은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고 민석은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며느리 다정이 퇴원하고 돌아온 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냄새가 좀 강해서요. 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다. 임신 중이라 냄새에 민감해져서 죄송해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게. 냉장고에도 반찬 냄새가 배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다정은 하나씩 선을 그어나갔다. 선옥이 담근 김치는 베란다로 옮겨졌고 그녀가 쓰던 조리도구들도 하나씩 사라졌다. 어머니께서 쓰시던 거 말고 새로 산 걸로 쓸게요. 민석은 아내 편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다정이가 예민한 시기니까 이해해 주세요. 선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8살 하민이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있으면 아빠랑 또 싸운대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묵직했다. 선옥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다. 찬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내가 짐이 된 건가? 30년간 간병인으로 살며 남의 가족을 돌봤던 그녀였다.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마저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은 박선옥의 명의로 된 집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퇴직금과 간병인으로 30년간 모은 돈, 그 모든 것을 합쳐 큰아들 민석에게 신혼집으로 사준 집이었다. 등기부에는 여전히 박선옥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다. 며느리 다정은 당연히 몰랐고 민석도 시간이 지나며 잊고 지냈다. 어머님, 요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다정이 민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치매 초기는 아닐까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선옥은 충격을 받았다. 치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정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곧 요양원에 보내질 운명이었다. 나는 너희의 짐이 아니다. 내가 지은 집이지만 내쫓기고 싶지는 않아. 선옥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다. 서랍 깊숙이 간직해둔 등기부, 등본을 꺼내 들여다봤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거 맞지? 내가 사준 집이야.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헌신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71년의 세월. 이제 회수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박선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원에 산책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에게 말하고
집을 나선 그녀는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중개인은 처음엔 의아해했다. 어르신, 소유주가 따로 계시지 않나요? 제가 소유주입니다. 선옥이 등기부, 등본을 내밀자 중개인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정말 명의자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광고 없이 조용히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중개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 시세는 상당했다. 서울 외곽이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고 학군도 괜찮았다.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냈다. 어머니, 요즘 공원 산책을 자주 하시네요. 운동 좀 해야지. 선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실제로는 매물 확인을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구매 희망자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좋은 집이에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빨리 계약하고 싶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계약이 성사되었다. 잔금일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선옥은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큰돈이 생기면 괜찮은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어느 날 선옥이 끓인 김치찌개 냄새에 다정이 또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속이 너무 예민해서요. 냄새가 좀 부담스러워요. 다정의 표정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석도 더 이상 중간에서 조율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식탁에 선옥의 밥그릇이 없었다. 어머니 것도 차려야지. 민석이 말하자 다정이 대답했다. 속 안 좋다고 하셔서 따로 드실 거라고 하셨어요.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혼자 서서 식은 밥을 먹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가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옥은 서랍을 열었다.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거 맞지? 내가 번 돈으로 사준 집이야.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다. 새로운 구매자가 집을 직접 보러 올 예정이었다. 그때가 모든 것을 밝힐 때였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오후 2시, 낯선 부부와 중개사가 집 앞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내부 확인차 왔습니다. 중개사의 인사에 다정은 당황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하신 분들이 최종 확인하러 오셨어요. 계약이요? 무슨 계약 말씀이세요? 다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민석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어르신께서 매도 계약을 하셨는데요. 중개사가 선옥을 가리켰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석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래, 내가 판 거야. 선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사준 집이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어머니가 뭔 소리를. 이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다정이 소리쳤다.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세요. 중개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민석과 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변호사 부를 거예요. 다정이 흥분해서 말했다. 부르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계약이니까. 선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너희는 내게 방 하나 줄 마음도 없었지. 식탁에서 내 자리조차 없애더니. 새집주인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나갔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다정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늦었어.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야. 선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일주일 후면 나도 이 집을 떠날 거야. 박선옥은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집을 판 돈으로 당분간 살기에는 충분했다. 2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음식을 해 먹었다.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자유롭게 끓일 수 있었다. 냄새를 걱정할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다. 처음에는 적적하고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요한 평화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게 내 삶이구나. 71년을 살며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민석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정이도 문자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8살 손자 하민이었다. 편지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민이에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그리워요. 엄마는 할머니 욕을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좋아요. 나는 할머니가 있었던 그 집이 제일 좋았어요. 나중에 크면 꼭 할머니를 찾아갈게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하민이가. 선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아이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내다봤다. 가을 햇살이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가족은 결국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곳에 생긴다. 난 이제 내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려 한다. 박선옥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71년의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다. 헌신은 선택이었고 회수도 선택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작은 고시원 창가에서 바라본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 보였다.